네, 안녕하십니까. 김 선생의 서울 이야기를 지내는 강사 김효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곤단골 이탈리아 영사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화면 속에 보고 있는 것이 당시에 이탈리아 영사관이 설치되었었던 곤단골의 모습이 되겠는데요. 이탈리아하고 우리가 수호통상조약을 체결하게 된 것은 1884년의 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로 140주년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오랜 외교 통상의 역사를 갖고 있는 이탈리아와의 이러한 조약이 체결될 당시만 하더라도 이 서구 열강들이 청나라의 주선으로 이러한 통상조약이 일련의 조약이 이루어졌던 시점이 되겠고요. 실제로 이 조약이 체결되고 2년 뒤에 가서야 비준서가 교환이 되면서 발효가 이루어졌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 140주년이 되는 해를 기념해서 이탈리아와 한국 사이에 이런 기념할 만한 날로서 각종 전시회들이 곳곳에서 열리거나 열리고 있고요. 그 중에 한 전시회를 찾아가 보게 되었는데요. 그 전시회에서 알게 된 사실이 바로 이 17년이 지난, 즉 우리가 통상조약을 체결한 지 17년 지난 뒤에야 조선의 이탈리아라는 외교관을 파견을 했고, 그 외교관이 24살의 유고 프란체세티 디 말그라 백작이었다는 사실이 되겠고요. 그가 처음 개설했었던 영사관 자리가 바로 이 곤단골이었다는 것이죠. 자, 이 곤단골이 어디에 있는지 당시 게일 목사의 서울 지도를 보게 되면 이 위치에 곤단골이 있다라고 표시가 되어 있고요. 이것이 1년에 있다가 서서문으로 옮겨갔다가 마지막에는 반송만 둥구제의 금화산 쪽으로 이렇게 이주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지도의 표시를 통해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곤단골의 위치를 보게 되면 이 곤단골은 이 12번이 환구단이거든요. 그래서 환구단 가까이에 위치하고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곤단골의 유래가 되는 고운담골이라고는 아름다운 담이 있는 동네라고 하는 동네로부터 이 지명이 유래가 되어서 오늘에 이르렀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왜 여기에 이런 고운담골이라는 명칭이 나오게 되었는지에 대한 유래가 여기 적혀 있는데, 선조 때 역관이었던 홍순원이 을지로 일가 이 지역에 살면서 중국에서 보은 글자를 수놓은 비단 수십 표를 선물로 받아왔고, 그래서 담에다가 효제 충신 등의 아름다운 글자를 새겨 넣어서 담이 아름다워 이 보은단골 혹은 고운담골, 곤담골, 곤단골이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한자로 옮겨 적었을 때 담이 아름답다고 해서 미장동, 이게 줄여서 미동이라고 불려지게 되었었다. 그래서 고운담골이 미동이 됐다는 것이죠. 지금 이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황단이라고 불렸었던, 즉 대한제국이 세워지게 되면서 하늘에 제를 지냈던 이 천단 가까이에 여러분들 보면 미동, 곤단골 이런 명칭이 붙여져 있는 것을 통해서 을지로 입구 쪽이 바로 이 동네였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자리에 영사관이 세워지게 된 것은 일찍이 미국의 북장로 교회의 선교사였었던 사무엘 무어가 이곳에 집을 짓고 살았던 사택이 되겠고, 그 사택 자리에 이 영사관이 세워지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인연 속에서 이루어졌던 곳이다 보니까 현재 곤단골 표시석 맞은편 쪽에 곤단골 교회가 있었던 걸로 이렇게 추정이 되고 있고, 여기에 홍문사골 교회와 합쳐져서 오늘날의 승동교회가 이루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우리나라의 선교 초기에 세워졌던 교회가 바로 이 곤단골 교회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 곤단골 교회가 바로 이 을지로 입구 가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그 당시에 사무엘 무어의 살던 집을 영사관으로 사용을 하게 되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즉 대한제국이 수립된 후인 1901년 12월에 상주 영사로 바로 이 디 말그라 백작이 파견이 되었는데, 이분은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장티푸스로 요절을 하게 되었고, 그의 친구이자 현역 해군 중위이면서 지리학자였었던 바로 로제티가 그 뒤에 부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로제티 영사가 근무하고 있는 가운데
그에 의해서 남겨진 많은 자료들이 오늘날까지 전해오게 되어서 당시의 이탈리아 사람의 눈에 비친 이 서울의 모습들을 지금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시 이 선교사의 사택으로 되어 있었던 이 건물 자체가 이렇게 영사관으로 바뀌게 되었는데, 바로 이 영사관으로 쓰여졌을 당시에 이미 대한제국이 수립되고 난 뒤이다 보니까 그 시기에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이 환구단의 황궁우가 바로 집 뒤편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도 바로 이 천단 가까이에 바로 그의 사택이자 영사관이 자리 잡게 되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2대 영사에 썼던 로제티의 모습이 되겠고요. 그의 많은 사진 자료들이 이렇게 곳곳에 남겨지게 되었고, 그 사진 중에 하나로서 당시에 온당골에 있었던 영사관의 모습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이 멀리 여러분들 명동성당이 바라다 보이고 있는 이 언덕편에 위치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당시에 지금으로부터 120년 전의 서울의 모습들을 이렇게 확인해 볼 수 있는 귀중한 자료를 이 사진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지금 이 모형을 보게 되면 지금 남아있는 이 황궁우 가까이 바로 요 동네가 골담골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여기에서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게 되면 바로 황궁우가 남아있는 이쪽 지역이 바로 영사관이 위치했었던 지역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당시 지도를 통해서 보게 되면 지금 이 천단이 결국은 뭘로 바뀌냐면 조선호텔로 바뀌게 되고 철도호텔로 바뀌게 되어서 당시에 바로 요 지역에 영사관이 위치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동네가 환구단 가까이에 미동이라고 하는 지명을 통해서 이 미동이라고 하는 것이 시기의 곤단골의 위치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겠고요. 오늘날의 롯데호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도에서 보게 되면 조선호텔이라고 표시되었었던 지역이 바로 이 지역이 당시의 곤단골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고요. 이 지역의 조선호텔, 이게 이제 나중에 철도호텔이 조선호텔이 되고 오늘날 웨스틴 조선호텔이 위치하고 있는 그 모습이 되겠고요. 남아있는 황궁은 너머 지역에 영사관이 위치하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이 1세기 동안에 많은 급격하게 이 지역의 모습이 변화돼 나갔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 자리에 반도호텔이 때 또 들어서기도 했어서 바로 지금 보시는 이 반도호텔 건물이 위치하고 있는 것이 당시의 곤단골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902년에 황성신문의 기사를 보게 되면 미동에 소재했었던 이 이태리 공사관, 의국 공관이라고 불렸었네요. 당시만 하더라도 이 의관이 이사를 했는데 어디로 이사했느냐 하면 서소문내로 이사를 했다라고 하는 것을 그 당시 기사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이 서소문으로 이사를 했었을 당시 공사관의 모습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사를 가서 본격적인 이제 공사관으로 승격이 되어서 활동을 벌이게 되었었지만 1905년에 을사늑약이 체결이 되게 되면서 대한제국의 외교권이 박탈되다 보니까 한국과 이탈리아의 국교도 자연히 끊겨질 수밖에 없었고요. 공사관으로 승격됐던 게 다시 영사관으로 이렇게 바뀌어버리게 되었다가 나중에는 돈이문 밖에 미국 선교사의 집터로 이사를 했다는데 현재는 그 위치도 정확하게 알 수 없게 되었고 결국 이 이탈리아 영사관의 기능 자체는 영국 영사관으로 위임이 되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가 해방이 되고 난 뒤에야 1956년에 이탈리아와 다시 수교를 맺게 되었고 1957년에 양국의 외교 공간도 공식적으로 복원이 되어서 현재의 한남동에 주한 이탈리아 대사관이 놓이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초에 이루어졌었던 이 곤단골에 바로 이탈리아 영사관의 모습을 바로 요 위치에 있었던 것이 정동 지역으로 옮겨 갔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만 하더라도 대한제국의 본격적인 외교 공간이 되었었던 것이 바로 정동이다 보니까 그쪽으로 이전을 하게 되었었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현재의 대한항공 서소문 사옥의 위치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의 롯데호텔 자리에서 대한항공 서소문 사옥으로 이탈리아 영사관이 당시에 이전했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오늘날에는 이 유엔 빌리지를 중심으로 하는 우리 서울의 가장 대표적인 외교가가 위치한 한남동으로 이탈리아 대사관이 자리 잡게 된 것도 이렇게 외교가를 중심으로 해서 이것이 옮겨갔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탈리아 영사관이 최초로 들어섰었던 곤당골의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봤습니다.